안녕하세요. 오늘 8월 16일 여기 서부 샌프란시스코 시간으로 4시 좀 조금 넘었네요. 벌써 8월도 중순을 넘어갑니다. 그동안 많이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얼른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더위가 조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둘째 주 결산을 해보고요. 미국 시장 이번 주 미국 시장 추세 분석을 약간 조금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NBDY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NBDY는 오늘 25.16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엔비디아는 124.58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 IB30은 61.2% 여전히 상당히 좋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스파클라인에서 이게 한 달짜리거든요. 4주. 요 가운데를 잘라서 보면 지난 4주 전, 3주, 4주 전에는 계속 하락세였다가 지난 2주 동안, 이번 주 포함해서 2주 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주 월요일 날 엄청나게 떨어졌죠, 시장이.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 그때 월요일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그 바닥을 지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아주 완연하게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폭락을 할 때 약 12% 정도 제 포트폴리오가 떨어졌는데 2주 동안 거의 회복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0% 정도는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그걸 기회로 해서 그동안 비싸서 못 들어갔던 주식들 열심히 또 사모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상당히 좋은 수익을 결실을 얻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MSTY와 다른 몇 개 일드맥스 주식 ETF들을 낮은 가격에 상당히 잘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NBDY와 엔비디아는 일단 상당히 많은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동안에 상당히 많은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벌써 2개, 3개, 4개, 5, 6, 7개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대릭을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크게 가격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자체는 크게 변화를 안 줬었어요. 그래서 115달러에서 다시 116달러로 115달러를 일부 클로즈를 하고 116달러를 열고 다시 116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다가 3만 쉐어를 더 했다가 다시 115달러에서 3만 주를 빼내고 7만 3천 주를 빼내고 2만 9천 주를 빼내고 또 29,490 컨트랙트를 116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다시 더하고 해서 오늘까지 현재 79,490개의 컨트랙트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16달러 해서 지금 이렇게 현재 기준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6번, 7번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약 16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약 42.25센트 정도의 수입을 신대릭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앞으로 8월 28일이 세컨 쿼터 어닝 콜인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이 추세 상승을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데릭의 지금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16달러고 오늘 클로즈가 124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클로즈 가격이 이 신테릭의 이 클로즈 컨트랙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약 한 8달러 정도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콜 옵션의 이 가격이
옵션보다 약 한 9달러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가격으로 이 신테릭을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 약 1.8달러 정도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 해보면 지금 현재 약 2.29달러의 수입을 신테릭에서 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니지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가지고 저는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상당히 트레이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데릭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째 주 8월 16일에 이 숏콜 위클리 숏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11달러에 약 8만 6천 개 정도의 스트라이크 컨트랙트가 있었는데 이 가격이 폭등을 했죠. 하면서 이 정도 약 73 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주 새롭게 오픈된 컨트랙트까지 다 프리미엄까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현재 이 숏콜에서는 약 75 밀리언 달러, 그래서 약 1.94달러 정도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보여드린 대로 신테틱에서 약 2.3달러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숏콜은 아직까지 이 회복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NVIDIA에서 이번 주에 상당히 특이한 이 위클리 컨트랙트를 제 생각에는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지금 그 8월 28일이 어닝이고 이 사람들이 그 어닝까지 가기까지 어떤 식으로 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변할지를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듯이 일주일짜리 위클리 숏콜의 컨트랙트를 하는 대신에 2주짜리 컨트랙트를 총 79,490개의 이 숏콜 컨트랙트를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마감되는 날짜를 2주 앞으로 2주 후에 마감되는 날짜로 선택을 해서 옵션 컨트랙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이 숏콜은 보통 일주일짜리로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새롭게 한번 새로운 시도를 실험 삼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스펙트 상에서는 이 자기들이 맥시멈 15% out the money의 스페이스와 그리고 한 달짜리까지 자기들이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주짜리 컨트랙트를 열었는데 이게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어떤 비즈니스 계획과는 어긋나는 건 아니다. 단지 이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일주일짜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2주짜리를 열므로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4달러와 130달러를 각각 열었는데 124달러는 오늘 클로저 가격이 벌써 124달러 넘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요 2만 개의 컨트랙트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130달러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요 가격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이 2주짜리 위클리 숏콜의 이 옵션 컨트랙트가 어떤 식으로 결말을 보게 될지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 124달러가 사실은 130달러가 사실은 이 8월 28일에 어닝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자기들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그냥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엔비디아의 이번 어닝 콜이 이전에 여러 콜 동안에 있었던 어닝 콜들하고 달리 어닝 콜에서 하고 나서 이전에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퍼포먼스는 못했을지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또 사실 힘들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매니저들이 이번에 상당히
좋은 실험을 해서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기를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2주간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가격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해서 어떤 그 이익을 맥시멈, 그러니까 최선의 최상의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그 유도리를 준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가격이 만약에 124달러 이하다, 막 123,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그 일찍 이 클로즈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를 하고 또 일주일 후에 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컨트랙트를 새롭게 다른 좀 더 높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나오면 아니면 더 낮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나 그때 이 프리미엄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그 보관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특이한 위클리 콜에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NVDA의 이번 주까지 성적은 신테틱에서는 42센트, 위클리 콜에서는 지금까지 1.9센트, 1.9달러 정도 돈을 잃어서 토탈 1.5달러 정도가 전체 그러니까 이 돈을 잃은 걸로 나오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신테틱과 이 앞으로 2주 후에 이 컨트랙트를 어떤 식으로 매니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9억 달러를 조금 넘겼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거의 거의 60, 70 밀리언 달러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유입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1 빌리언 달러 가까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쇼코를 이렇게 상당히 특이하게 설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월스트리트의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엔비디아의 지금 그 Q2 그러니까 8월 28일 날 이 어닝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28.6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28.6 빌리언 달러를 돈을 벌었을 것이다. 지난 세컨드 쿼터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세컨드 쿼터에는 13.5 빌리언 달러를 벌었는데 이번 세컨드 쿼터에서는 28.6 빌리언 달러를 벌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그래서 112%의 그 year over year, 그러니까 1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100% 이상 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first quarter, 그러니까 1분기,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1분기에는 7.2 빌리언이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26 빌리언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3배 이상 늘었죠. 그래서 262%가 늘었는데 이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각 분기마다 이 수입이 그래서 이번에 112% 정도 늘은 걸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110%만 늘었다고 해도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거든요. 그 2배 이상 늘었잖아요. 13.5에서 28.6 빌리언 달러. 그렇지만 이전에 워낙 폭발적인 이 레비뉴, 그러니까 이 수입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이 증가 폭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좀 더 예를 들어서 30 빌리언 달러 이상의 어떤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제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월가의 월스트리트의 이 투자자들은 좀 실망을 보이지 않느냐. 어쩌면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지수 증가적인 막 폭발적인 증가세가 어느 정도 꺾이지 않느냐. 이제 그 꺾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맥시멈에 왔다, 최대치에 왔다라고 이제 해서 어떤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현재 보면 사실은 그 4%밖에 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되니까 그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뭐 제 생각에서 이제 월가의 어, 그 애널리스트들이 약 89.2%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사라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뭐 불과 한 명만이 더 이상 이제 들고 있을 필요 없다, 팔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지금 그 어떤 그 월가의 집중적인 그러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엔비디아의 성적도 좌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오픈을 7만 9천 개의 컨트랙트를 열면서 수입으로 받아들인 그 프리미엄이 32 밀리언 달러입니다. 3,200만 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수입으로 가져간다면 참 많은 그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 벌써 훨씬 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수입 손실이 훨씬 줄어드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겠지만 일단은 한번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는 오늘 16.23달러에 클로즈가 됐고요. 많이 회복이 됐죠. 지난주보다. 코인도 205달러입니다. 205.31달러에 오늘 클로저가 됐고, IB30은 여전히 60% 이상의 굉장히 양호하고, 엔비디아와는 달리 코니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다가 계속 지금 횡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BTC,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58,700불인데, 이게 그 폭락이 되기 전에는 62,000불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지금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는 거의 52,000불, 51,00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지금 15% 이상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58,000불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56,000, 57,000. 그래서, 일단은 뭐, 거기에 비해서 지금 그 신데릭 프라이스가 25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거를 210달러로 롤 다운을 했습니다. 그 롤 다운을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롤 다운을 하면서 이번 주까지 총 여기도 여덟 번의 트레이딩을 해서 롤 다운을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총 지금 이 장부상 손해가 난 것이 약 66.5 밀리언 달러, 그리고 1.63센트, 그리고 이제 이 쇼콜에서도 상당히 그 스프레드 아웃을 잘해가지고 두 번째 주까지, 이번 주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18 밀리언 달러 돈을 벌었고, 이번 주에 5개의, 그러니까 2개의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총 33,000개의 컨트랙트를 열면서 확보한 수입이 약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여기 뭐가 들어있구나. 오케이.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프리미엄으로 새로운 컨트랙트를 열면서 프리미엄으로 벌어들인 게 약 9.5 밀리언. 그래서 토탈 27.6 밀리언 달러에서 68센트 정도의 수입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코니는 오늘까지 신테릭에서는 약 1.63달러 정도 돈을 잃었지만 위클리 콜에서 상당히 장사를 잘해서 68센트의 수입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니도 657.9 밀리언 달러, 그래서 6억 5,700만 불, 거의 뭐 7억 달러가 가까이 돼가지요. 그래서 코니도 좀 더 이번에 이제 지금 210달러까지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신데딕의 합성 옵션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210달러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이 코인이 다음 주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신대릭에서 잃었던 돈을 상당 부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쇼콜에서도 약 3.5에서 4.7%니까 뭐 그렇게 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준수한 그 아웃더머니 지금 그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따라서 올라가면 코인이 212.5달러나 215달러까지 올라가면 코니의 가격도 굉장히 한 5% 정도까지는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올라가면 뭐 거의 한 17달러, 그래서 18달러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그래서 코니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슬리를 보겠습니다. 이제 테슬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테슬리가 지금 여기 처음 지난 3주, 4주 동안에는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하면서 이번 주는 지금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이 합성 옵션, 신데릭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60달러 상당히 높았죠. 260과 265였는데, 요거를 지금 210, 215로 롤 다운을 시키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기록된 손실은 약 179.8 밀리언 달러, 그 달러로 계산하면 약 3.55달러 정도의 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이 익스파이어리,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 마감하는 날짜를 10월 달까지 앞으로 2달을 굉장히 길게 시간적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 좀 더 다양한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잃었던 걸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216, 오늘 클로즈된 가격에서 벌써 210과 215를 넘어섰죠. 그래서 요 지금 기록된 가격으로 클로즈를 하면 벌써 약 26 밀리언 달러의 이 수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은 이번 요거까지 포함을 만약 한다 그러면 약 153, 1억 5,300만 불 손실이고, 달러로 계산하면 약 3달러.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더 높은 테슬라의 가격이 형성이 계속 된다면 이 합성에서 잃었던 돈을 상당 부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클리에서는 약 3.55달러 정도 잃었고, 죄송합니다. 이 합성에서는 약 3.55달러의 돈을 손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이고, 이 쇼콜에서는 이제 지금 문제가 쇼콜에서 이번 주에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잃은 돈이 약 20 밀리언 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두 개의 컨트랙트,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약 31,900개의 컨트랙트를 열면서 회복한 돈이 약 한 7 밀리언, 그래서 토탈 5.8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센트. 그래서 첫째 주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신데릭에서는 약 3.5달러 정도 손실을 받고, 위클리에서도 약 한 0.1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으면 토탈 3.6달러.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테슬리 오늘까지 내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7억 달러 넘었는데, 지금 요거 때문에 여기 신데틱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7억 달러 이하인데 아마 곧 7억 달러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MSTY,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MSTY, 저도 좋아하는 MSTY입니다. 자, MSTY 같은 경우는 오늘 23.48달러에 클로즈가 됐고요. MSTR은 약 133.04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76.7%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셋째 주, 넷째 주 코니와 비슷하게 이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5달러에 있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신데릭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139달러로 지금 낮췄습니다. 낮추는 과정에서 돈을 크게 잃었죠. 약 51 밀리언 달러. 그 외에 뭐 소소하게 돈을 조금씩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신데릭에서 우리가 잃은 돈이 약 4,500만 불, 그래서 2.44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은 첫 번째와 둘째 주 보시다시피 뭐 거의 퍼펙트하게 이 돈을 수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둘째 주까지 낸 수입은 22.8 밀리언. 그리고 다음 주에 3개의 컨트랙트를 열면서 확보한 프리미엄이 약 8.3 밀리언. 그래서 토탈 31 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68달러의 돈을 지금 위클리 콜에서는 수입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막 76센트 정도는 지금 돈을 잃은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위클리 콜에서 우리가 지금 1.68달러의 돈을 수입을 냈기 때문에 신테릭이 앞으로 조금 더 회복이 된다면 이번 달에는 상당히 MSTY가 다시 2달러 이상의 이 9월 분배금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성적을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MSTY는 내부가 436 밀리언 달러니까 4억 3,600만 불. 그래서 지난 주보다는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조금 늘고 이제 조금 더 추세가 좀 더 상승을 해서 이 코니와 테슬리를 빨리 쫓아가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유입 이 자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일드맥스 ETF들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체크해본 테슬리와 코니 그리고 엔비디아에는 계속 내부가 일정하게 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ETF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BI를 볼까요? 메타 같은 경우는 위클리 콜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4주 동안 추세가 지금 상승 채널을 그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FBI 같은 경우는 지금 18.88달러에 오늘 클로저 됐고 메타는 527달러 그리고 IB30은 27달러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이 530달러에서 525달러로 롤다운을 시키면서 손해를 갖다가 약 한 1.9 밀리언 달러, 한 200만 불 정도 손해를 봤네요. 그래서 38센트 정도 돈을 잃었지만 이 위클리 콜에서 첫째 주, 둘째 주 모두에서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첫째 주에 이 1.6 밀리언 달러를 잃었던 게 굉장히 큰 그 손실이긴 하지만 둘째 주에서 상당히 조금 회복을 했고 그리고 셋째 주에서도 지금 540달러니까 조금 여유가 없긴 한데 일단 한번 다음 주에 이 메타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메타도 또한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AI의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이 어닝 콜에서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메타도 아마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토탈 신테릭에서는 38센트 돈을 잃었고 위클리에서는 14.5센트 정도 잃었습니다. 토탈 50센트 정도, 52센트 정도 이 FBI, PB는 돈을 잃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MG 같은 경우는 오늘 19.33달러, 아마존은 177달러, 30일 변동성은 25%, 역시 낮은. 그렇지만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테틱에서 역시 지난 그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서 계속 롤다운을 200달러에서 165달러로 낮췄다가 다시 175달러를 올리는 과정에서 약 27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약 3달러 정도 손실을 지금 장부상으로는 확실히 장부상으로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클리 콜에서도 첫째 주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죠. 근데 둘째 주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폭등하는 과정에서 둘째 주에
위클리 콜 컨트랙트에서 전부 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77달러 오늘이. 그래서 둘째 주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5.7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탈 셋째 주 오픈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약 2.7 밀리언 달러의 돈을 잃어가지고 약 31.3센트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과 신테릭 콜에서 모두 결국 돈을 잃어가지고 약 3달러 34센트 정도의 돈을 잃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에 저희들이 1달러 이상의 수입을 본 거에서 분배금을 주고 한 50% 이상의 분배금이 아마 한 80센트 정도 될 거예요. 세이브된 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빼면 조금 더 손실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3주 동안에 이 쇼콜 트레이딩이나 신테릭의 트레이딩이 잘해서 요 손실을 크게 줄여가지고 이익권으로 돌아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지난주에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존의 이 가격들이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YBit은 상당히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YBit은 오늘 14.4달러에 클로저 됐고 비트는 19.45달러 그리고 변동성 30일 변동성은 37.5% 상당히 실망스럽게 낮지만 다른 코인 관련 주식들 ETF와 비슷하게 지난 2주 동안 가격은 상당히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합권에 있는 그걸 100분은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YBit의 매니저들이 이 신테릭 그 장사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약 한 4 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89센트 정도 이익이 되고 이 쇼콜에서는 첫 번째 주와 마찬가지로 둘째 주에 뭐 아주 퍼펙트하게 이 쇼콜에서 상당히 돈을 1.8 밀리언 달러 가까이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 컨트랙트의 프리미엄까지 다 하면 약 2.5 밀리언 정도 이상의 돈을 수입을 보고 있고 약 57센트. 그래서 신데릭에서 89센트, 위클리에서 57센트, 그래서 토탈 1.46달러 이상의 지금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Bit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난달과 지지난달 계속 연속적으로 이 너무 장사가 잘 안 돼서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달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금 추세가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YBit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거의 뭐 YBit이 유일하게 둘 다 이 녹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YMAX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프레딕션 할 때는 63센트였는데 실제로는 59센트. 그래서 또 제가 이 오버 에스티메이션 했네요. 4센트 정도. 그리고 YMAC도 65센트를 바라봤는데 57센트. 그렇지만 또 희한하게 또 이 사람들이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YMAC에 사실은 돈을 더 벌었어요. YMAX보다. 그렇지만 YMAC이 실질적으로 분배금 준 거는 YMAX보다 한 2센트 정도 적게 줬네요. 물론 뭐 자기들만의 어떤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YMAX는 약 연 수익률 39.8% 그리고 YMAC은 36.5%. 어쩌면 요 추세를 자기들이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YMAX 같은 경우는 IB30이랑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 이 YMAC 같은 경우는 지금 30일 변동성이 52.5%거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annualized yield를 36.5%에서 YMAX보다는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의도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안타깝네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 뭐 지금 현재 요렇게 이번 주에 결산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지난 2주 동안의 그 트렌드를 제가 보면서 좀 뭔가
다른 어떤 왜 이런 그 폭락이 생기고 다시 회복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8월 14일 날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롬 파월이 그 자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낮춰진 거는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 8월 14일 날 발표됐던 그 PPI, CPI인가? CPI 그 다음 날 나왔던 PPI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2% 적혀 있는 게 이게 이제 근원 CPI거든요. 그래서 그 CPI가 지금 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CPI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유즈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 그다음에 여행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높게 그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뭐 집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조금 높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여기 보시다시피 오버롤 전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소들이 천천히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떤 추세적으로 하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요게 계속 어느 정도 그 플랫을 작년 10월, 11월서부터 이번 그 3월, 4월, 5월까지 이게 어느 정도 3%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처음으로 지금 3%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명목 CPI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이 이유를 내리는데 어떤 그 자기들의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번 주에 나온 CPI와 PPI의 데이터가 다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 연방 준비은행 측에서는 이 기준 이자율을 낮추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한 0.25%의 이자율을 낮출 것이다, 9월 달에. 근데 이제 또 일부 사람들,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25% 가지고는 안 된다. 0.5% 이상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 리세션, 그러니까 이 경기 불황의 이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신호탄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블랙 먼데이처럼 막 10% 이상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요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경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난 주 하반기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가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경기 불황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건강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쌓여서 조금 더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제 기대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또 나온 그게 뭐냐면 리테일 세일이 약 1% 정도 7월 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로는 약 0.3%이 소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1%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GDP의 70%가 미국 내의 소비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매의 이 성적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 경제에 미치는 임팩트, 충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이 소매가 1% 늘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좋은 뉴스죠.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3일, 4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던데 크게 기여한 게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제 요 두 가지 칼럼이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어닝이 전체 AI 관련 이 주식 시장에 큰 어떤 시금석이 될 거고 앞으로의 전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디스커션 해드렸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 그게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중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이 사람들이 트럼프와 이 지금 이제 카멜라 해리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에 크게 너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정치 미국이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이런 저런 분야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뭐 경제가 더 잘 살 것이고 또 뭐 카멜라 해리스가 되면 또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세금이 올라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뉴스에서도 하고. 근데 저희들 같은 저희들 같은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더 크고 넓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인디펜던트하다 정치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이 정치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망하고 뭐 흥하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과 이런 엔비디아처럼 전체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주도주들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고 앞으로의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볼이 지금 제가 준비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슬라이드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2개 이제 슬라이드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 계획으로는 이번 주말에 이 분석을 끝내고 방송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만은 요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다른 게 준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하락장을 우리가 거치면서 하락장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죠? 하락장을 거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런 지난 월요일 같은 큰 하락장이 한 번씩 오면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하락장에 대비하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런 하락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스볼이 좋을지 스볼을 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런 하락장에 대한 방송을 듣고 싶으신지 댓글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이번 주에 주말에 한번 방송을 만들어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투표, 스볼 그리고 스볼 아니면 하락장에 대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신지 투표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도 더운데 마지막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